있는데요. 장간이라는 것은 양자강가의 어떤 한 작은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이라는 것은 노래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장간에 있는 행상을 나간 남편을 둔 젊은 여인의 얘기예요. 넋두리입니다. 앞부분에는 우리들이 젊었을 때는 당신은 중마를 타고 오고 청매를 흔들면서 파란 매실을 흔들면서 나한테 선물로 줄 듯 말듯이 하면서 나를 하고 사랑을 나누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당신은 행상이 되어가지고 저 양장을 거슬러 올라서 아주 험준하게 짝이 없는 사천성 촉당으로 지금 들어갔어. 근데 그곳에는 삼파라고 하는 아주 험준한 협곡이 있어요. 거기를 거쳐서 내려오면은 부디 나한테 미리 집에다가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 집에서 멀리 떨어지는 장풍사까지도 곧장 달려가겠어요. 그런 거죠. 행상 젊은 여성의 아주 서민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8월 호접내 쌍비 서원철아. 8월에 나비가 날아와서 쌍쌍이 소원의 풀밭에 날면 감차 상 첩심이라. 이에 내 마음이 상해. 이 첩이라고 하는 건 여성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1인칭입니다. 제 마음 서글퍼집니다. 그래서 좌수 홍한노라. 이 좌자는 앉을 좌자가 아니고 그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수심에 겨워서 내 붉은 얼굴이 늙어갈 것만 같아요. 조만 하삼파. 조만간이란 말 있죠. 그죠? 우리 지금 조만간이란 말이 이겁니다. 조만간. 이제 곧 당신이 저 삼파를 배를 타고서 내려오게 되면은 예장 서보가라. 미리 글로 집에다가 알려주세요. 그러면 상영 불도원이라 혹은 부도원이라고 읽어도 좋습니다만 상영은 마중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불도의 도자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멀다 하지 않고 제가 마중을 나가서 직지장풍사라 곧장 장풍사라고 하는 먼 곳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키로수를 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100kg가 넘기 때문에 좀 과장이다 그러는데 그만큼 낭군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다산정야경의 시에 보면요. 어부들이라든가 농민들 아주 그런 사람들의 여성 화자가 되어서 여성의 마음을 노래한 시들을 적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 배운 것이냐. 사실 형식은 다르지만 이백의 시에서 배운 겁니다. 이백도 건강한 아름다움, 여성의 건강한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바로 행상을 소재로 했다는 게 재미있죠. 아까 이백이 어떤 출신이었다고 그랬죠?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른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 건강한 사랑을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백은 술에 그리고 사랑에 여인을 사랑하고 이런 것으로 그냥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울분도 없고 평온한 사람이냐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백은 상당히 오랫동안 회제 불우의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중앙에서 잠시 제주가 인정받았지만 역시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유랑을 떠나야 됐죠. 그죠? 영원한 그런 여행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백은 어떻게 죽었다는 전설이 있죠? 달을 따려고 하다가 죽었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백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자유인, 방랑자의 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면의 울분을 담고 있는 시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촉도입니다. 사천성 촉도에서 장안 쪽으로 넘어갈 때는 아주 이 바로 제갈공명이 유마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사마중달과 전쟁을 하러 갈 때 건넜다라고 하는 길입니다. 복원된 것이죠. 잔도입니다. 저도 여기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위태위태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를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촉도란이라는 게 있죠. 그죠? 촉도란. 근데 이 시에 대해서 290자나 되고 노래체이기 때문에 다 들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촉당의 내력, 이 촉이라는 지역이 어떤 작은 국가에서부터 출발했는가 또는 어떤 짐승들이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 또 산세의 험준함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밑에 있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과 연결시키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자들은 밑에 있는 두 설은 다 낭설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도 촉도의 험준함을 노래하면서 인간 삶의 어려움을 비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촉도란 시는 바로 이와 같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보면 감탄사가 3개가 있어요. 히, 우, 히. 중국어로 하면 이, 쉬, 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번역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이 안 돼요. 감탄사를 3개를 연결해 썼어요. 그러면서 위호고제라, 아슬아슬하도다, 아주 높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촉도지난이 나노상천천이라는 유명한 구절을 썼습니다. 촉도를 가는 것의 어려움이 하늘을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 발음으로 하면 이거 보면 10道之难 난위상칭天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렇게 하면 멋있게 그 노래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중국 발음에는 이 촉도라고 하는 말의 첫 구절에 나오는 촉이라는 억 하는 막힌 감정이 중국어로는 표현되지 않아요. 우리 한자 오면 이 바로 입성자가 남아있는 것이죠. 이걸 입성자라고 합니다. 우리 한자음 발음에 기역으로 끝나는 발음, 그 다음에 리을로 끝나는 발음, 비읍으로 끝나는 발음이 입성자입니다. 그런데 이백은 아마 이것을 바로 촉도와 같은 식으로 읽었을 겁니다. 이 험준함이 슈다오라고 읽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읽히는 것보다는 촉도 했을 때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중국의 한시를 읽는 사람들도 다른 것들은 중국 발음의 성조에 따라서 읽더라도 입성자만은 오히려 한국 발음에 비슷하게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원해서. 자, 이게 저는 이 구절이 감탄사도 중요하지만은 이 촉도진안의 첫 구절을 입성자로 넣은 이것은 자연스럽게 쓴 것이긴 하지만 정말로 200다운 천성의 신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적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200의 노래체 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 우리 지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원별입니다. 먼 이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황과 여영 하면은 순임금의 두 부인입니다. 이 순임금이 남쪽으로 순행을 갔다가 창호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황과 여영이 자기 남편의 묻혀진 곳을 찾아서 갔다가 소산강가에서 하도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대나무에 반점으로 찍혔다는 게 소상반죽이에요. 그죠? 이 고사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백은 참 놀라운 사람인데요. 대개 순임금이 남쪽으로 순행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롭게 죽은 걸 뜻해요. 사실은 자기의 천자로서 임무를 하다 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백은 이 원별리시에서 순임금이 죽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간신들의 모함에 의해서 제왕으로서의 지위를 쫓겨나서 죽은 것으로 그려냈어요. 이태백은 바로 신화전설의 세계를 풍부하게 자기 시 속에 넣었기 때문에 평판적인 그런 전설이 아닌 그런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이별을 통해서 정치 현실을 풍자한 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당쟁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재공 같은 분 특히 더 그랬습니다만 이분은 바로 이 시를 암송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달랬어요. 자, 그 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득한 이별이여 고유 황영지 이녀라. 옛날 아황과 여영이라는 두 여인이 있어서 내제 동종지남 소성지 포라. 동종온 남쪽 소산강 물가에서 죽었다네. 해수직하 만리심하니 수인불온 차리고리요. 바닷물 아래 만리 깊이에 빠졌으니 누가 이 이별을 괴롭다 하지 않으랴. 정말로 사이별, 생이별이 얼마나 슬픈 겁니까? 자기의 남편이 죽은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이별,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별이라는 겁니다. 이 이별 속에 뭔가를 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이 일참참해 운명명이라. 해라는 게 초사체에서 들어가는 어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해는 침침하고 구름은 어두운데 거기에 성성이는 성성재현의 귀소우라. 성성이는 안개 속에 울고 귀신은 빛 속에 휘파람을 부네. 이 두 구절은 그 음산한 기운을 묘사한 겁니다. 귀신이 울고 해는 어둑어둑하고
이건 상황을, 정치 상황을 비유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아종언지장하보 내가 비록 말한들 이와 같은 상황을 깨쳐달라고, 이것을 타개해달라고 말한들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구절, 장구가 나와서 긴 구절이 나왔어요. 황공절공 부조 여지충성이라. 황궁은 부조 여지충성, 나의 충성스러운 나의 진짜 속내를 비춰주지 않을까 두렵다. 이 절자하고 공자는요, 이 절은 가만히라는 뜻입니다. 원래 훔칠절, 절도에 쓰이는 단어인데 이때는 훔친다는 뜻이 아니고 가만히 몰래 남에게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공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절공을 앞에 내면 됩니다. 나는 저 하늘이, 황궁은 하늘입니다. 공룡의 모습으로 돼 있다고 봤기 때문에 천원지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은 둥글다고 봤기 때문에 그 공룡은 나의 충성을 비춰주지 않아. 그러면서 뇌 빙빙해 요쿠노 우레소리만 우릉우릉 포효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더 슬픈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내 충정도 어디에 알아주지 못하는 이 세상, 내가 뭔가를 속내를 털어내려고 해도 말할 데도 없는 이것을 가탁하고 있는 것이죠. 아왕 여영의 심경에 비추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는 사실은 어떤 것을 비유하고 있는지 이백이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선 후기에 우리 학자들이 읽은 방식대로, 독법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백은 그러면 어떤 시인을 봐야 될까요? 영원한 자유인, 영원한 여행객. 이 사람은 매 순간에 찰나의 의미를 반추한 시인으로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0의 식구를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고, 옛날 노래를 본떠서 짓는다라고 하는 연작시 12수 가운데 5번째 수의 첫 구절이 이와 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일풍일호나 명일공부려라. 오늘은 바람과 해가 좋지만 내일은 어쩌면 오늘과 같지 못할지 몰라. 오늘 같지는 않을지 몰라. 이때 공자는 아마도, maybe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다를지 몰라라는 얘기입니다. 풍일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우리 풍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풍경이라는 말은요, 바람과 햇빛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연적인 조건은 바람과 햇빛이에요. 이백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풍일입니다. 오늘은 풍일이 좋아. 여러 가지 자연만 얘기한 것은 아니겠죠. 오늘은 내가 득이하고 내가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야. 하지만 내일은 아마도 이렇지 않을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 바람과 햇볕이 좋은 이 순간을 즐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주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라티우스가 얘기한 까르페 디엠. 바로 이 순간을 충실하게 지키자는 겁니다. 이백은 바로 이러한 멋진 시입니다. 오늘 이백의 가장 중요한 영원한 자연인으로서의 이백의 모습, 그리고 이백이 자연과 술과 여인을 왜 사랑을 했고 그 밝음 속에 어떠한 절망의 내면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보하면 굉장히 침울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우리가 모든 알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슬픔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보는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행은 사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본인은 조정에 들어가서 자기가 배운 유교적인 이념을 실천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나를 보고서 슬퍼하는구나. 이웃들도 말이죠.